네, 오늘도 마찬가지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갖고 계시죠? 코팅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코팅한 이유가 뭘까? 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요. 자, 그럼 거기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막 바쁠 거예요. 이제 막 프린트 맨날 많이 늘어날 것이고 슬슬 날씨 더워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가벼워져야 돼요. 책을 보면 자꾸 마음이 무겁죠? 아, 뭘 할 게 많은지. 그때 이제 이 한 장짜리를 보시면서 가볍게 여기에서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수석을 목표로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는 생각을 자꾸 버리시고 그날 오늘 들어와서 그냥 수업만 들어도 그 자체로 뭐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들은 것에서 플러스 뭐다 모든 걸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지 공부가 됩니다. 4시간 동안 들은 걸 다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세월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지금 뭐 문제 풀고 답 맞히고 저는 지금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다 그냥 듣는 것만 자체도 뭐다 대단한 거 아시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음,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 매매하지 마시고 여기다 편을 붙여봐요. 3편 채권을 두 글자로 고치면 힘들면 달라. 뭐라고요? 그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1편 총칙 이 장애거든요.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되지 않고 가서 뭐다? 2편 물건 등기하면 자 여기 뭘 취득한다? 등기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해. 거기 보고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꾸 뭐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자꾸 눈도장 찍어서 자꾸 눈도장 찍는 공부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는 내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 왜? 민법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이 막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야 화날 때도 있어 없어. 안 왔던데 뭔 소리인지 하나 못 알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번 잘 그냥 뭐야 그냥 도 닦듯이 뭐 하는 거야. 천천히 들어봐요. 그럼 나중에 뭐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지금도 보시면은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1편 총칙 뭐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 치면 자 186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법률 행위 있고 등기 있고 효력이 생긴다 있죠. 3편 채권 매매도 세 가지야. 당사자 일방 상대방 갑을 있고 판다 약정 산다 약정 있고 효력이 생긴다 있죠. 그 효력이 생긴다가 뭐냐면 달라. 그래서 제가 맨날 563조를 뭐라고 그래요? 갑을 판다 산다 달라. 그 달라는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뭐라 한다? 4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 있죠, 원. 그 원 있잖아요, 총칙에. 그러니까 1, 2, 3번 아니고 몇 번일 때 4번일 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못하는 게 뭐다? 그래서 3편 채권 건드렸을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언제 쓰는 거예요? 1번일 때 쓴다 못 쓴다? 2번일 때 못 써요? 3번일 때 못 써요? 몇 번일 때 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의 매매계약은 1번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있다고요? 1번
그럼 1번이 허가 떨어지면 4번 되겠죠. 허가 안 떨어지면 2번 되겠죠. 그럼 허가 받기 전 현재는 불확정 무효 상태죠. 이때 4번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량 이 단어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 혹시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약속이지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 1번 상태니까 4번을 전제라는 채무불량 들어가서 이행지체 쓸 수 없죠. 그럼 법정해제 쓸 수 없지. 원상회복 쓸 수 없죠. 손해배상 쓸 수 없죠. 시험이 뭐 나와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이제 가만히 봐봐. 거기 뭐 허가 지역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허가 받기 이전 채무불량을 문제 삼아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허가 받기 이전 자 계약금 중도금 달라 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 허가 받기 이전 계약금 중도금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집중하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은 언제다? 2번 확정 무효일 때 쓰기로 약속된 용어 아닙니까? 그럼 이 원안에다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된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자꾸 이 한 줄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채무는 언제 쓴다? 4번. 허가 난 다음에 이제 안 주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은 1, 2, 3번 아닌 4번을 전제로 해서 노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1, 2, 3번일 수도 있잖아요. 무권 대리는 출발이 어디에? 1번이죠. 무권 대리. 그 본인이 뭐 하면? 추후로 인정하면 4번 가고 추인 거절하면 2번 가는 무권 대리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능능, 단통, 착서 여기 10가지 있잖아.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가적다. 그죠? 그러니까 3편 채권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돼서 186조 법률 행위 있죠. 186조 있죠? 법률 행위. 힘들면 그거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거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186조 법률 행위를 뭐하고 뭐 바꾼다? 잔금하고 서류 바꾸는 거로 한번 바꿔봐. 그럼 잔금 주고 서류 바꾸게 되면 소유권 넘어온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게 소유권 이전 행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6조가 뭐라고요? 물권 행위. 그 다음에 등기 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력이 생기죠. 어떤 효력이 생겨요? 아니 등기 치면 소유권 하면 말이 좀 짧다니까요. 여기 물권은 항상 뭐부터? 본권부터 출발해야지 이게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됐죠? 그러면 거기 매매해서 등기까지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더라? 사기였더라. 뭐였더라? 그럼 A점때 한 계약을 사기 요건 충족하면 매매 등기 사기를 안 다음에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기당한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그 계약한 날을 주문에서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를 안 날은 뭐로 고쳤을까? 사기를 안 날. 네? 취소할 수 있는 날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미성년 상태, 성년 상태, 결함이 있는 상태, 결함 없는 상태 있죠? 결함이 있을 때는 추인할 수 없죠. 성년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날이 바로 뭐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내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지. 그럼 A점 때 매매, B점 등기, 사기를 이유로 따당땅 내 C점 때 취소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될까? 그때부터 무효가 될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돌려받을 거 아니야.
그럼 매매 계약이 X가 되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일까? 어? 아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인이 X가 되면 결과도 뭐다 그냥 꽝. 이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게 판례 태도야. 원인 X면 결과도 뭐다? X. 그럼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소유권 자동 복귀된 거야. 그럼 그 등기는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야, 을이야? 갑이죠. 그럼 갑이 소유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내놔. 내놔. 그럼 이제 밑으로 가야죠. 여기 밑에 물권적 청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청 가서 소유자로서 뭐다? 점유 내놔. 두 번째, 야, 등기 지워. 등기 지워가 뭘까? 방해 제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점유 내놔, 등기 지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책은 전부 다 뭐 해버려서 쪼개놔가지고 여러분 머리 자체가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책을 다 알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뭐 한다. 들어가서 보고 나온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점수가 저절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 보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평면적으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매일 힘들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물건 변동 차례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책 순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 말을 만들어 오면 됩니다. 자, 아까 등기 안 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 등기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뭐 해가지고 네? 뭐 해가지고 매매해서 자, 을이 뭘 하지 않고요. 그럼 갑은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경작은 누가 해요? 을이 경작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뭐 하고 있다고? 그럼 갑은 뭐 하지 않아요? 경작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한 장짜리다 대입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 8개 물건 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저. 손가락 3개 피시면 점소, 지지전, 유질저. 전형 물건이에요? 비전형 물건이에요? 전형,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물건이에요? 비전형 물건이야? 전형 물건이죠? 비전형 물건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비전형 물건을 만들면 안 될까? 어렵지 않아요. 186조 등기와 연관이 있잖아요. 아니 물건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여러분들 자기들끼만 아는 물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물건 거기다 적어 놓으면 제3자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편 물건은 전형 물건만 있지 무슨 물건 만들어내면 안 된다. 비전형 물건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3편 채권 15가지 전형 계약도 있지만 비전형 계약도 있다 없다? 있죠. 전형 계약이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전형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형 계약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1, 2, 3, 4 오른쪽 효력 요건 위에 증조, 할배, 매합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계속 나오죠? 거기 있는 게 15가지 전형 계약을 한 글자 찍어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그 한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그죠? 괜찮아요. 아직 뭐가 남았으니까. 세월이 남았잖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그걸 먹고 입에서 외우라고 하던 건 아니고 15가지 전형 계약 있죠. 그럼 거기 합의 해제란 말 없죠. 합의 해제는 맨 위에 올라가서 비전형 계약이에요, 전형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은 15가지 계약은 전형 계약이지만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2편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전형 물건만 가지고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편 물건은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고 3편 채권 계약은
임의법규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강행법규, 임의법규가 노는 데가 어디예요? 청칙에서 강행, 법규, 임의법규, 총칙, 능, 단통, 작사, 학가, 적타 있죠? 법자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여기? 거기 적법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성? 그러니까 이 편 물권은 뭐가 많고, 강행법규가 많고, 3편 채권은 임의법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편 물권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내고, 비정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계약보다 자유원칙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거기 186조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등기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을은 이렇게 되겠죠. 예?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대신 경작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을 것이다.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다 이야기죠. 이쪽은 여기가 없겠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뭐는 없으나 본권 대표 소유권 없으나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비록 소유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을은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샀으니까 뭐 할 권리는 있어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혹시 이 갑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자다? 수제다. 그 말은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을한테 만약에 213조 소유물 뭐다? 혹시 반환해달라고 혹시 헷가닥해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는 없으나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으나 여기 뭐 할 권리가 있으므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판례 태도야.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소유물 뭐다? 반환. 한 장짜리 어디서 나왔어요? 네? 맨 밑에 물권적 청권 나왔잖아요. 자, 지금 이 한 얘기를 한번 책자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5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175쪽 가시면은 1번의 기억,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이는 타인이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점유,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 뜻이 뭐예요? 네 글자? 점유, 내나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 이제 거기 점유할 권리 가로 묶으셔야 돼요. 점유할 권리. 뭐 할 권리? 이 점유할 권리가 뭐냐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어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나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이 있죠. 자, 지금 미등기 매수인은 분명히 186조 등기 안 했죠.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뭐 할 권리가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무슨 자를 할지라도 소유자를 할지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면 점유할 권리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먼저 나온 제목이 뭐예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뭐다?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무슨권은 없지만 소유권은 없지만 사서 내가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반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임차인 나왔죠. 자, 임차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3편 채권에서 나옵니까? 2편 물건에서 나옵니까? 응? 임차인 어디서 나올까? 채권 찾으세요. 한 장짜리에서. 어디서 나와요? 15가지 계약 보면 차차차 나오죠. 첫 번째가 임대차, 두 번째가 사용대차, 세 번째가 소비대차.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렇게 자꾸 여러분 들어야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 두 번째가 뭐다? 사용대차, 세 번째가 노트장 찍으셨어요? 차? 첫 번째 차 임대차에서, 그죠? 주인이 임대인이고 빌려 쓰는 사람이, 그럼 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 그 임차인은 임차권 있잖아요. 그 임차권은 뭐다? 점유할 권리에 속하는 거죠.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예? 물청했을 때 2편 물건, 전세권, 3편 채권, 임차권 얘기한 적 있었죠. 둘 다 본권이에요. 뭐라고? 그 본권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채권.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2편 물건, 본권, 전세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임차인은 3편 채권, 임차권, 본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틀이 잡혀야 돼요. 어쨌든 임차인도 임차권 있잖아요. 그럼 아직 계약이 남았는데 주인이 갑자기 무슨 청권 날라오면, 아니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갑자기 소유물 반환 청권 날라오면 임차인은 뭐 하면 돼요? 아직 내가 임차권이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 나왔죠. 그 옆에 전세권자 나왔죠. 그러면 임차인은 소속이 어디고? 3편 채권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권. 전세권자는 어디 있어요? 2편 물건. 자,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몇 번? 5번 있잖아. 전세권 보여요? 그럼 전세권은 본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보고 대답해. 보고. 알아도 보고 대답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의식 세계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계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8월 15일 날 해방돼야 돼. 며칠 날?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소속이 어디요? 2편 물건 본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등기한 전세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2편 물건 전세권으로서 무효행위이지만 3편 채권 등기하지 않아 좋은 임차권으로 유효로 받을 수 있지.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 뭐라고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야. 보여드리는 게 지금. 무효행위 뭐라고요? 전환. 그러니까 미등기는 뭐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전해줄 수 있죠. 그럼 전세권이 있잖아요. 물권자고요. 지상권자 있죠. 어디 있어요?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 물권이죠. 유치권자 어디 있어요? 네? 6번에 있잖아요. 유치권 하면 이거 보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유치권 공식이야. 타인 물건 뭐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비용 지출한 비용을 달라는 채권이 있으면 받을 때까지 본권 유치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점유와 운명을 갖춘 유치권자도 유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뭐 던지면 소임을 반환 던지면 유치할 권리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동시행 항변권. 자, 물권 수석이다. 채권 수석이다. 그럼 꼭 알아야지 답하나? 아니, 물권은 8개밖에 없다면서. 점수, 거기 없네. 거기 없으면 어디야? 3편 채권이겠지, 뭐.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말어. 다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고, 여기였으면 저쪽이겠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면 나중에 기준 2개밖에 없는 거야. 물권인지 채권인지 그거 가지고 때려 맞히는 거야. 다 알아서 맞히면 무걱정이야. 모르니까 몰랐을 때 어떻게 잘 찍을지 그 찍는 연습을 잘 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100일 만에 합격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운이 좋아서 했겠지. 본인은 절대 아니지. 열심히 했죠. 그죠? 또 어떤 사람 뭐야? 2달 만에 합격했다. 올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지금 3년 6개월 해도 지금 떨어졌는데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도 뭐라 할까? 3개월에 네가 합격했으면 내 손모가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댓글도 달려. 손모가지 내놓으십시오. 이게 다 다르다니까. 근데 뭐 2개월, 3개월 합격해도 뭐가 중요해? 내가 합격해야죠. 합격식에 보면 뭐 기본서는 뭐 3회독 했다, 뭐 4회독 했다, 5회독 했다. 거기 약간 뻥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강의 듣는 게 한 회독 하는 거야. 2달 들으면 한 번 들은 거고. 저는 자주 보여줘요.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민별 몇 회독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볼 때마다 책 한 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볼 때마다 책 한 권 보고 있어요. 아셨어요? 보세요. 거기도 보시면은 항변권 가지는 자 있죠? 이 동시항변권은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전형계약 옆에 쭉쭉 가면 쌍무, 편무 있죠? 쌍무 있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가 2개죠. 너의 채무와 나의 채무가 같이 변제가 있으면 같이 이행해야 되죠. 한 여자와 다른 여자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먹질 합니까? 머리 딱 잡습니까? 그럼 잡아당기면 아플까 안 아플까? 나중에 상황이 아프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안 하고 그러지. 그럼 서로 놀라고 안 놀라고 그래. 그럼 심판 등장이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했는데 한 사람 넣는데 한 사람 안 넣는 또 난리 나겠지. 동시에 뭐 하자? 이행하자. 쌍무계약의 특징이야. 할까요? 아까 여기서 나옵니다. 186조 법률행위 있죠. 네?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는 변제기 동시행관계 있죠. 그죠?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네? 그러면 이행지체일까? 이행지체가 아닐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지체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 이쪽도 서류 주고, 여기 뭐지? 잔금 줘잖아요. 아니, 얘가 잔금 안 줬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왜 잔금 안 따질 거 아니에요? 이때 매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떠들거나 말거나. 왜?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86조 법률행위 읽어드렸죠? 이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게 그게 물권행위라고 그랬죠. 서로 맞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뭘 안 갖고 오면? 잔금 안 갖고 오면 매도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너 매도인 왜 안 갖고 왔어? 화를 내고 있어. 이때 매수인은 뭐 한다? 가만히 입 다물고 뭐예요? 떠들거나 말거나 가만히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때 매도인이 너 이행지체다 에? 해서 최고 때리면 그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아니 이행지체가 돼야지 최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변 나변 있을 때는 동시행관계 있으면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있으면 세트야.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항변권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때 매수인은 또 아는 척하죠. 야 임마, 네가 서류를 줘야지 내가 지체가 되는 거지. 서류도 안 주는데 뭐 떠들고 있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면 서류 줄까 안 줄까 또. 서류 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이 오도방정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그때는 침묵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서류 안 주고서 뭐 최고장 날라봐야 의미가 없잖아. 무슨 관계니까. 그러니까 동시 이행, 너변 나변 동시 이행, 항변권 그 자체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잖아요. 근데 오도방정 떨어가지고 등기 서류 줘야지 지체다 이런 말하면 본인 손해 왔냐. 본인 손해. 혹시 하루 지연이자가 50만 원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체에 빠지는 순간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응? 자, 거기 동시항변권 소속이 어디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유치권 소속이 어디고? 어느 소속인지를 알면서 공부하는 자와 어딘지 모르고 그저 땅바닥 기어다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하실 때 무슨 법률인지 알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무슨 법률인지 모르고 어느 법률인지를 알면서 공부하면 이게 맞춰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랬어요? 제가 민법 체득해가지고 한 10장 만들어 드릴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이 한 장에 다 담아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가끔 프린트 드리잖아요 지금. 자,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고? 보고 대답해. 그러면 동시항변권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쌍무에서 나온단 말이야. 쌍무.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서로 무슨 권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최고장 날리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 서류 제공해서, 그 이제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독촉 들어가야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물권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채권감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연결되기 때문에. 유치권 옆에 항변권 있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서가 뭐예요? 완성된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있죠. 취득서가 뭐가 됐다고요? 취득서가 나왔네. 그죠? 취득서 아직 좀 본 적은 없죠. 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장짜리 드렸죠. 한 장짜리 보이세요? 자, 맨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 무슨 변동?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압축해 드린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맨 우측에 245조 있죠? 제목이 뭐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안공평하게 부동산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뭐한다? 이게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무슨 시효?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이 사람 제목은 미등기 매수인이죠. 응?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미등기 뭐다? 매수인.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무슨 권은 없으나? 본권 대표 소유권 없으나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나눈 겁니다. 지금 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소유권 아니에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성 물권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미등기 무허가 온천 옆 공원을 어슬렁 뭐 한다? 통행한다. 관습법성 물권 아닌 것들. 미등기 무허가
온천권, 예?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있잖아요. 관습법성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없이 던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돼 있죠. 그럼 여기 미등기 매수인이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다가 한 30년 경작했어요. 몇 년? 땅문서, 권리증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다가 30년 지난 뒤 어느 순간 이 토지가 수용됩니다. 뭐 한다고요? 토지를 수용하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187조에 보시면 몇 조? 상속, 공영, 징수 나오죠? 공영, 징수죠? 이거 토지 수용하는 게 그거예요. 공용 뭐다? 징수. 그러면 이게 공용 징수가 되면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은 을한테 줄까요? 갑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땅 문서 갖고 경작하는 사람 주고 저쪽은 등기된 사람 주고 막 지그재그로 막 섞여주면 사람들이 항의할까 항의 안 할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있는 사람도 주는 거지. 경작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뭐 받으려면 보상금 받으려니까 이제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등기 해오세요. 뭐 해오세요? 등기 오시면 드리겠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가가지고 30년 전 온 집안을 다 뒤져보니까 매매계약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 서류가 있으면 의뢰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다시 무슨 서류가 있으니? 매매계약 서류가 있으니 다시 뭐 해주세요? 등기 해주세요.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등기 해주세요 이거 갖다가 이제 고친 말이 뭐다? 네? 응? 그게 뭐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던져서 가서 뭘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 한 장짜리 보시고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이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 300억 받을 수 있죠. 갑자기 여러분 보상금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돈이 훅 날아가죠. 왜? 돈 있자마자 그냥 다 뜯어가 그냥. 돈만 벌면 냄새 나서 다 들어갑니다. 그 돈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갖고 있지. 감당 못하면 다 날아갑니다. 사람 이상해져요. 자, 근데 온 집안을 뒤져도 뭐가 없어. 서류가 없어. 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자식들은 상속 등기 해놓고 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맨 우측 245조입니다. 몇 년간? 이 245조는요 점유권하고 소유권 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나갈 거야. 이 틀을 가지고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 사람? 뭐함으로써?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 취득시효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시효요? 뭐 했으니까 여태까지? 점유했으니까. 그죠? 몇 년간? 아니 245조는 뭐 30 충분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는요. 뭐 이런 관계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남의 땅에다 깃발 꽂고 20년 점유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의 토지에다 뭐 해놓고 깃발 꽂고 몇 년 이상 점유하면. 자, 특히 여러분들 해방된 다음에 일본 사람이 만든 등기 제도에 있어서 그죠? 일본에서 놓고 간 토지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거기 점유했던 사람 또 6.25 전쟁 겪고 나서 위에서 내려와서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피난 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뭐예요?
눌러 앉아가지고 막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쫄면서 점야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제 망하는 거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쫄 거 아니에요. 제일 쫄 때가 19년부터 쫄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등기부상 소유자가 와서 와가지고 내놔 치워 하지마 이렇게 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취득시효는 중단이 돼버려요. 그럼 다 꽝이야. 제일 약 걸리는 중단이 19년 11개월이야. 진짜예요. 가끔 토지 사놓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토지를 사는데 갑자기 완성됐다고 나타나가 달라는데 이게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 토지를 샀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쭉 점유하던 사람이 20년 됐다고 나타나가 달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항상 임장 활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다? 현장에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 문제 생기면 중개업자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중개할 때 왜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안 해줬잖아. 그래서 중개업자는 뭐다? 특히 토지 매물 때 반드시 무슨 활동에서 가서 보셔야 돼. 자, 이거 무슨 시효? 취득시효. 몇 년 됐다.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이제. 그럼 물어봅시다. 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이건 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토지 깃발 걷고 20년 지나면 내 거다. 인정할 수 없죠. 아니 20년 본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 어디서? 법원에서 이 판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완성되면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당연히 등기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된 다음에 이제 이행 판결 받겠죠. 이행 판결 받으면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지금 정신 차리면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시효? 취득시효는 언제 한다고 지금? 다시 봐 245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은 186조죠. 네? 이쪽은 몇 조? 245조네요. 그죠? 그럼 매매계약 등창 등기했죠? 그럼 이것도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이게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죠. 지금 이 틀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도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기해서 법원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라 라는 이행 판결을 받아도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하는 이 중간에 뭐 하는 중간에 이거 등기하는 중간에 혹시 갑이 훅 정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중 매매가 되지 않을까? 아니 등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제3자 병이 와서 먼저 등기 치면 이제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야? 이 사람 소유자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지. 여기다 볼게요. 취득시효가 뭐가 돼서? 완성돼서 등기해야지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이 훅 제3자 병이 가서 먼저 뭘 해버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가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그전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조장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갖춰줘야지. 그러니까 이 시점을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부터 다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죠. 자,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시간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럼 300억 돈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정상 코스가 뭐다? 매매 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든지, 아니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등청 가지고 등기해서 취득하면 되죠.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쪽은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 이쪽은 법률 행위. 이쪽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거 이어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 취득 시효 등기하는 것은 이건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취득? 원시. 단 등기부상 이전 형식을 취하는 것 뿐이지. 무슨 취득?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무슨 취득? 원시. 그럼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자동이 아니고 등기죠. 그럼 중앙에 자동 취득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여기에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 한 장짜리에다가 187조가 있는 거예요. 그림 보여요? 왼쪽은 법률 행위죠. 186조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는 무슨 취득? 양쪽 다 등기 취득이죠. 아이고 그럼 중앙에 딱 뭐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아니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상속 있죠. 공영징수 있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있죠.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기타 법률 취득은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물론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형이 아니고 상수형. 무슨요? 다행히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데가 어디요? 여기가 무슨 도요? 맞나요? 그럼 뭐야? 상수형. 경기사랑. 그러면 이 부동산 물건 변동 있잖아요. 맨 위에다가 6글자 적어 놓으면 돼요. 미등기 매수인. 그러면 다 틀이 잡힌 거예요.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은 정상 코스, 매매계약,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점유 취득시효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둘 다 자동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야? 그럼 중앙에 뭐가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자동 취득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다?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등기 필요한 것, 응? 등기가 분류 있죠? 쭉 적어놓고 밑줄 그어놨죠? 자꾸 이제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눈도장 찍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도 높게 하루에 8시간 민법 공부하는 것은 혼자 뿌듯해서 하겠지만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자꾸 눈도 찍어서 보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럼 집에 벽에 다 목자 적혀 있나요? 왜 그건 대답이 쏙 들어갔어? 벽치기 공부 방법. 목차를 전부 다 적어놓고 읽으세요. 2차 과목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벽에 있는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제목이 있는 사람 무조건 합격합니다. 비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죠? 미등기 뭐다? 매수인. 그러면 사실은 연상을 해보세요. 여기 186조가 있죠? 네? 그러면 저쪽 끝에 점유취득시효 있겠네? 이게 매매 등청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뭐가 있다?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가 있겠죠? 그럼 중앙에 뭐가 있다? 자동 취득 하나 있겠는데 그게 뭐다? 상수형 경기. 그 틀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자 한번 가볼게요. 194쪽 가볼까요? 몇 쪽이요? 194쪽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나왔네. 제목이 뭐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기억, 소유권 변동은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응? 이게 아까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들어오면 비록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대신 또 뭐가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 뭐는 없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자,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퍼져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1교시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186조 다시 등기하는 방법과 이게 안 되면 숫자 시간에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둘 다 자동이 아니고 전부 다 무슨 취득? 그럼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다? 상수형 경기사로. 됐어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